자, 오늘 내용 중에서 프로퍼티를 잠깐 한번 또 여러분들 한번 더 좀 뭐라 그러죠? 복습을 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자,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클래스에서 이 틀만 형성하는 거고 구현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클래스 내에서 메소드를 구현한다 그러면 이제 메소드 바디를 몸체를 그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의 메소드 내용들을 이제 구현하는 거를 구현한다고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생성한다고 할 때는 인스탄스를 생성할 때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걸 생성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를 이건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고, 그 다음에 인스탄스를 통해서 설계하는, 생성하는 것이 두 단계인데, 인터페이스는 이제 세 단계를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클래스의 틀이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제 클래스는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클래스를 설계하고, 다시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인스탄스를 생성하는 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클래스가 가져야 할 틀인데, 그 틀은 실질적으로 메소드의 프로토콜만 존재할 뿐이지 구현은 그 상속되는 그 상속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에서 구현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왜 쓰느냐 하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복습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인터페이스는 이와 같이 한다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완전히 인터페이스가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실무 프로젝트를 한번 전개해 나가면서 계속 이런 예제들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제들을 많이 좀 써봄으로써 실제 여러분들이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이번에 좀 감이 조금씩 잡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만들고 클래스 만들고,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인스탄스를 생성하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봤으면 합니다. 인터페이스도 역시 상속이 되는데, 그 상속 과정에서 지난번에 오버라이딩 기능처럼 이것도 일종의 오버라이딩 기능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만 오버라이딩 기능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그냥 재정의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상 클래스로 넘어가면서 추상 클래스가 또 엄밀히 말하면 인터페이스하고 클래스의 중간 형태다. 그래서 지난번에 역시 구현부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선택적 요소가 있어서 클래스처럼 구현부를 가지니까 클래스처럼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구현부를 갖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처럼 또 얘가 행동하는 것이 추상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박쥐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또 뭐를 했냐면 프로퍼티를 다뤘습니다. 자, 프로퍼티라는 건 또 뭐냐면 이제 일종의 은닉성을 강조한 부분이고, 얘도 프로퍼티의 속성이 메소드인지 이게 필드라고 그러면 이제 베리어블이죠. 클래스 멤버 베리어블.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역시 멤버의 속성과 멤버 베리어블의 속성과 메소드의 속성을 또 갖고 있는 중간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로퍼티가.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프로퍼티를 사용하지 않는 예제로서는 이런 식으로 로컬 베리어블은 멤버 변수를 선언하고, 글로벌 변수들은 이렇게 글로벌 변수를 안 쓰지 말고 이렇게 로컬 변수처럼 파라미터를 인자로 매개 변수를 받아서 우리가 set과 get을 쓰는 형태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은닉성을 보호했는데 얘네들이 상당히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걸 간단히 하는 방법으로서 프로퍼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set과 get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니까 모양은 뭐예요? 네, 그 안에 set 메소드와 get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치 메소드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가 베리어블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뭐죠? 메소드를 직접 호출 안 하잖아요.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가로 열고 가로 닫아야 되잖아요. 점하고. 근데 얘를 저기 변수로 사용한다 그러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은 변수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예를 들면 obj.name 이래 버리면은 obj.name 그러니까 obj는 여기서 클래스 인스턴스고 obj.name은 뭐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지가 않았으니까 얘는 변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name이 대문자를 써줌으로써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는 대문자 i를 써가지고 구분하듯이 프로퍼티도 대문자를 써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개발자 프로그래머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도록 얘는 프로퍼티구나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프로퍼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마치 변수처럼 쓴 거 아니긴 하지만 얘는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이 name이라는 프로퍼티 내에 set과 get을 부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set과 get을 부르려면은 위에서 예제처럼 이건 당연한 예제지만 이렇게 set name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원래는 가로 보내는 인자가 없으면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부른 건데 다만 모양은 이렇게 프로퍼티는 마치 메소드의 실체는 그렇게 해서 글로벌 변수로 인자를 보냈고 서현이 일종의 뭐가 된 거예요? 얘가 뭐가 된 거예요? 뭐예요? 메소드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보낸 거예요. 뭘로 보냈다고요? 아규먼트 인자로 보낸 거라고요. 어떻게 보낸 거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보낸 거랑 똑같다니까? 근데 쓰기를 저렇게 쓴 거라고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현이라는 거를 인자로 내가 보냈구나. 아규먼트로 보냈구나. 뭐에? implicitly obj name이라는 프로퍼티에 디폴트로 있는 set이라는 명령을 내가 불렀구나. set하고 가로 열고 서현하고 보낸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는 어떻게 받았다고요? set을 통해서 서현이 넘어와 가지고 그 서현이를 실체는 value라는 예약을 사용해 가지고 그 넘어온 value를 로컬 변수 name에 set하는 거를 구현시켰잖아요. 그거를 잘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못 잡으면은 프로퍼티가 아직도 뭔지를 모르겠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퍼티 실체는 메소드다. set 메소드, get 메소드다 라고 생각되고 다만 고정된 이름의 set과 get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의 메소드는 가질 수가 없어요. set하고 get밖에 없어요. 디폴트. 그러니까 굳이 set, get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는 거야. set 아니면 get이니까. 그러니까 read 할 때는 write 할 때는 set, read 할 때는 get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오는 값은 넘겨주는 값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서현하고 넘기지만 이거는 아규먼트 함수 보낼 때 set 메소드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 보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받는 건 뭐죠? obj.name 해버리면 뭐죠? 읽었잖아요. 읽었으면 이거는 name은 프로퍼티니까 get 메소드로 호출했구나. 그래서 get 메소드가 보내주는 뭔가의 리턴 변수를 내가 받아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좀 오늘 내가 오후에 인덱서를 다룬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배열을 다루다 보면은 배열의 크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제 배열을 막 임의로 지정해 놓고 이게 몇 개를 선언했나 보면서 스코어가 배열의 인스탄스인데 스코어.length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5개를 했네 하고 얘가 5를 알려주거든요. 왜냐면은 배열이라는 그것도 일종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미리 짜놓은 뭔가의 메소드나 속성이나 프로퍼티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랭스가 뭘까요? H. 1번 메소드다. 2번 내부의 멤버 변수다. 3번 프로퍼티다. 뭘까요?
그냥 보통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하면 그냥 마구 대답하는 거예요. 틀리지 말고. 그래야 이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뭘까요? 던지는 거예요. 프로퍼티 맞아요.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거는 배열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퍼티다. 또는 스트링 변수 같으면 스트링 변수가 제공하는 프로퍼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배열이 또 갖고 있는 스태틱 메소드가 솔트라는 게 있거든요. 막 이제 순서대로 정렬해주는 그런 솔트는 메소드일까요? 프로퍼티일까요? 변수일까요? 메소드예요. 맞아요. 그래서 솔트 쓸 때는 항상 가로 열고 가로를 닫아야 되고요. 프로퍼티는 가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다 get 메소드를 호출한 거거나 set 메소드를 호출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가로가 뭐라고요? 생략됐고 관습상 대문자 L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엔 뭐예요? 내가 클래스를 설계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래스라는 그 안에는 뭐가 정의되어 있다? 랭스라는 프로퍼티가 정의되어 있겠구나. 그 메소드에서는 뭐를 넘겨준다? 내부적으로는 뭔가 이 멤버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함수가 구현됐겠죠, 그죠? 그 구현된 값을 로컬 변수 랭스에 넣어놨겠죠, 그죠? 그 로컬 변수 랭스를 다시 뭐죠? 개수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보냈겠구나. 그거를 끄집어내는 함수를 프로퍼티화 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게 머릿속에 막 보여야 돼요. 나 그냥 갖다는 써도 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겠구나. 그래 놓고는 교과서나 또는 다른 인터넷 자료에서 랭스는 클래스 어레이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프로퍼티가 뭔지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겠죠. 프로퍼티를 배웠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교과서의 순서가 배열과 인덱서가 나름대로는 우리가 앞에서 뭐 변수의 타입 뭐 이런 거 배우다가 바로 배우는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중간에 어마어마한 클래스, 프로퍼티 뭐 이런 거를 잔뜩 6, 7, 8장을 만들어 놓고 왜 10장으로 배열과 인덱서로 갔나 좀 생각해 보니까 배열과 인덱서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프로퍼티들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뭐 설명 안 하고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자가 순서를 클래스와 프로퍼티 인터페이스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제는 내리막길이다. 왜냐면 가장 어려운 개념들이 클래스, 인터페이스, 프로퍼티였거든요. 그거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쭉쭉쭉 이제 인덱서니 배열이니 이렇게 나가는 거고 뒷부분 가가지고는 이제 뭐 멀티스레드니 뭐 이런 것들은 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운 개념이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 프로그래밍이라는 객체 지향 언어라는 철학을 이해하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만 잘 깔딱고개를 저는 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초가 탄탄해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백으로 가서 이제 프로퍼티로 가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프로퍼티는 그런 개념이다 했고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이름 넣고 뭐 날짜 넣고 뭐 이런 거 날짜 넣을 때 데이트 타임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그냥 이그젠플이니까 데이트 타임을 쓰면 이렇게 날짜를 상수화하는 데 굉장히 편한 거죠. 연도 뿐만 아니죠. 데이트 타임이 연도 계산도 할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클래스 C 언어 할 때 가장 이그젠플이 좋아가지고 날짜 계산기 뭐 이런 걸 이그젠플을 많이 드렸거든요. 몇 년에서 몇 년, 오늘 하고 며칠째 되는가 그러면 다 계산하려면 쉽지가 않죠. 중간중간 6년도 끼지, 큰 달, 작은 달 끼지, 뭐 변화 무쌍한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 거죠. 데이타임이라는 클래스 내에서 그 비선형적인 요소들을 다 제공을 해서 날짜 계산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들 뭐 있는 거고 뭐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뭐 생일까지 며칠 남았나, 내가 몇 살인가 그런 것들도 계산해낼 수 있는 거지. 현재 나이하고 내 생일하고 해가지고 서브스트랙트라는 거 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이것은 자기 나이를 만 나이를 계산해주는 그런 이그젠플 뭐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 코드 추가를 했고요. 자동 구현 프로퍼티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같이 이제 여기서는 스몰 name으로 쓰고 여기서는 대문자 name 프로퍼티를 쓰고 넘어오는 값들은 그냥 같은 값으로 넘어오지만 그것들을 만약에 다르게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어오는 값하고 리턴되는 값을 이런 식으로 이걸 넣어줄 필요가 있죠. value, return 넣어줄 필요가 있죠. 이 얘기는 뭐죠? 이름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넘어오는 거는 프로퍼티로 넘어와요. 프로퍼티 명으로. 그죠? 네임으로 넘어와요. 근데 내가 로컬은 뭐 네임, 소문자 네임으로 하거나 소문자 버스데이로 하거나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버스데이로 프로퍼티로 넘어왔는데 로컬로는 이렇게 넘어오면 얘를 이게 매칭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리턴해서 매칭을 시키든지 value 해가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같이 쓴다면 매칭도 필요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나는 그냥 이름 같이 쓰겠다. 대문자 뭐 시작하는 네임이면 어때? 근데 그게 로컬인 거예요. 꼭 관습일 뿐이지 그것이 법적으로 딱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난 같이 쓰겠다. 그때가 자동 프로퍼티입니다. 그때는 자동 프로퍼티를 해버리면 뭐가 좋죠? 이제는 value는 뭐 리턴 이게 필요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네임으로 로컬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선언도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는 내부적으로 선언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private 대문자 네임을 이 안에 갖고 있구나. 은닉성은 다 보장한 겁니다. 은닉성은 보장한 건데요. 이 안에는 저 대문자 네임이 프로퍼티이자 동일한 이름의 로컬 프라이빗 네임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버스데이도 프로퍼티이자 동일한 네임이니까 또 이 안에서는 프라이빗 대문자 버스데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값만 넘어오고 값만 넘겨주는 것만 했지만 이 클래스, 마이 클래스 내에 있는 또 다른 함수는 이 로컬 변수들을 갖고 뭔가 뒤지고 볶고 나이를 계산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지금 안 쓴 것 뿐이고 그냥 껍데기만 보여주는 것 뿐인데 그 내에서는 그것만 딱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한 줄을 써도 되는 거죠. 한 줄로. public string name 가로 열고 get set 가로 닫고 한 줄로 쫙 끝나면 프로퍼티까지 그냥 설계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프로퍼티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마이 클래스가 뭐 해야 할 일이 잔뜩 있는데 괄호 안에서 중괄호를 시작해서 중괄호 끝나는 데까지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프로퍼티 설계하는데 이렇게 줄수를 차지하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프로퍼티들은 쫙 한 줄로만 어차피 내용이 뭐야? 반복이거든요. 나 같으면 내가 시작 개발자라면 차라리 뭐 프로퍼티 해가지고 이것도 없애버리겠어. 사실은 반복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getset이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다 쓸 것도 없는 건데 그러면 그냥 프로퍼티 스트링 네임 끝이지 뭐. 시작에서 그렇게 제안한가 봐요. 왜 당신들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왜 이거는 일일이 쓰게 만들었냐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아까처럼 꼭 자동 구현 프로퍼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동 구현 프로퍼티도 있고 이름을 달리하는 뭐 프로퍼티도 있으니까 그 통로를 다 열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 구현 프로퍼티에서는 이게 잔재로 남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현을 자동 구현 프로퍼티를 한 예를 해서 더 줄여서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초기화 부분까지도 넣어버렸는데 초기화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안에다 이렇게 해서 마치 한 줄로 다 끝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자동 구현이 아니었으면 이거가 상당한 줄수가 들어갔겠죠. public string name 하고 대문자를 붙여줘서 알고 프로퍼티구나 get 끝냈고 초기화 그 다음에 get set 초기화 그러면 이제 초기 값도 얘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로컬 변수로는 뭐죠?
public int age 해가지고 나이를 계산하는 펑션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잘 보십시오. 네, substrate birthday fix 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birthday 뭐라고요? 질문. 이게 로컬 변수예요? 글로벌 변수예요? 프로퍼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던져요. 뭐예요? implicit 로컬 변수예요. 그래야 은닉성을 보장하는 거지. 여태까지 은닉성이 다 깨져버리면은 프로퍼티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프로퍼티는 무조건 클래스 안에서만 프라이빗로만 막 놀고 마지막 바깥에서는 외부에서는 그 은닉성을 통해서 프로퍼티로만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퍼티만이 채널이란 말이에요. 근데 채널로 들어오는 아규먼트 명하고 로컬 변수가 자동 프로퍼티스 같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질문을 내서 요거는 뭐라고요? 프라이빗이다. 를 이해하시면 다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경우는, 어쨌든 예제로서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오브젝트 네임하고 서연 이렇게 넣었지만, 어떤 게 가능하다? 이런 게 가능해요. 프로퍼티를 이용한 필드 초기화. 이게 가능해요. 네. 이것도 여러분 한 번만 더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야 my class obj 하면은 뭐가 형성됐어요? obj라는 지금 인스턴스가 형성됐죠? 그리고 new class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중괄호하고 중괄호 닫으면서 birthday name 하고 쭉쭉쭉 넣었어요. 이때 birthday name은 뭐라고요? 이 my class에 있는 프로퍼티들이에요. 초기화를 프로퍼티에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인스턴스 생성하면서 초기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어떻게 쓴다고요? obj.name 서연 그렇게 하려면 뭐야? obj.name 미영, obj.birthday 어쩌고저쩌고 또 한 줄 한 줄 바깥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귀찮다 이거예요. 그냥 인스턴스를 만들면서 그 안에 있던 프로퍼티들을 다 초기화하고 싶어. 메인 쪽에서, 클래스 바깥쪽에서. 클래스 안쪽에서 하는 거는 아까처럼 초기화, 클래스 안쪽에서 초기값을 넣어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런 경우죠. 클래스 프로퍼티를 정의하면서 어떻게 했죠? 여기 있군요. 클래스를 요거는 뭐예요?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프로퍼티를 정의하면서 프로퍼티의 초기화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거는 객체에서 정의한 게 아니라 클래스에서 정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어떤 인스턴스든 이 초기값을 가져야 되는 경우고, 인스턴스에서 초기값을 주는 경우는 뭐죠? 인스턴스마다 초기값을 달리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스턴스를 OBJ로 했던 obj1으로 했든 2로 했든 마구 생성할 때마다 이걸 다르게 초기화할 수가 있잖아요. 인스턴스에서 초기화하는 거랑 클래스에서 초기화하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마지막 곱이에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는 내리막길만 있다고 됐으니까. 네.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거 인스턴스 초기화하는 요령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곱이 인터페이스의 프로퍼티. 클래스의 프로퍼티는 이해했는데 웬 또 인터페이스의 프로퍼티냐? 인터페이스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프로퍼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인터페이스도 프로퍼티 하면 이제 인터페이스 자체도 클래스와 뭐 어떤 어중간한 형태고 프로퍼티도 아직 멤버도 아닌 뭔가 어중간한 형태잖아요. 근데 인터페이스도 프로퍼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까지 이제 여러분이 자 인터페이스하고 iName value 했어요. 얘는 클래스예요,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리고는 string name get set, string value get set 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name과 value는
프로퍼티예요. 인터페이스가 프로퍼티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프로퍼티라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메소드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서는 구현부를 갖지 않은 거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구현부를 갖지 않은 거래요. 인터페이스는 틀만 갖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틀이라는 거예요. 구현은 누가 해준다?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데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iNamed value로 지금 인터페이스 상속받아서 어떤 클래스가 생성됐잖아요. 그래놓고 다시 하고 있죠, 얘를. 얘는 구현이에요. 얘는 구현. 얘는 형식. 예. 근데 왜 이름이 같으냐? 둘 다 자동 프로퍼티 때문에 똑같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자동 프로퍼티가 아니었다면 구현부, 정의부와 구현부가 다른 케이스를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자동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우연히 같았던 것 뿐이에요. 그 예를 내가 보여드릴 수 있다면 이거는 정의부구나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현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따로 그 예제를 안 갖고 와가지고 너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교과서 표현들을 들고 왔습니다. 인터페이스는 프로퍼티와 인덱서도 가질 수 있다. 제가 맨 처음에 인터페이스 설명할 때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메서드, 프로퍼티, 인덱서, 이벤트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한 달 전인가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프로퍼티도 아직 우리가 안 배웠고, 그죠? 인덱서도 아직 내가 이게 어레이 같은 걸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벤트도 지금 아직은 뭐 윈도우 이벤트 이런 거. 그 중에서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퍼티를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게 아까 전 메소드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메소드를 갖게 되면은 틀만 갖고 구현은 상속 클래스가 하는구나까지 했는데 프로퍼티도 뭐라고요? 정의만 인터페이스가 갖고 구현은 상속이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프로퍼티와 인덱서도 가질 수 있고 메소드 이 안에는 메소드는 당연히 갖고 있는 거고요. 인터페이스에서의 프로퍼티는 클래스의 자동 구현 프로퍼티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동일해 보이죠. 그 다음에 차이점, 상속하는 클래스에서 프로퍼티를 구현해야 된다. 이게 구현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 구현 형식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구현 형식이 프로퍼티의 선형 형식과 모양이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괄호친 거는 제가 해설한 거고요. 요거는 원래 교과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100번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쓴 사람은 자기가 이해한 대로 쓰기 때문에 그걸 읽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사상을 그대로 전달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요 예제에서는 인터페이스에서 네임과 밸류라는 프로퍼티의 형식을 선언했고, 그 다음에 네임 밸류라는 자식 클래스에서 iName value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가지고 그 프로퍼티를 구현한 거예요. 다만 자동 구현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똑같을 뿐이에요. 차이점은 퍼블릭을 붙였고 얘는 퍼블릭 안 붙였잖아요. 인터페이스는 다 100% 퍼블릭이기 때문에 붙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는 꼭 붙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구현부에서. 요게 차이가 나네. 뭐라고요? 한정자를 붙여줘야 되네. 그쵸? 네. 헷갈려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네임에서 뒷부분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인터페이스를 썼는지, 클래스를 썼는지 구분이 없죠. 구분이 없잖아. 구분이 있나요? 네임 밸류는 뭐예요? 네임 밸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입장에서는 구분이 없잖아요. 구분이 없다는 부분은 구별이 없잖아요. 다 클래스 갖고 노는 거니까 메인 부분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정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뒷부분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임 밸류라는 자식 클래스인데 이 자식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구나. 그 다음에 대문자 네임 여기서 이걸 생성하면서 네임 밸류 했으니까 이거 프로퍼티들을 인스턴스별로 초기화했구나. 딱딱딱딱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이트라는 또 인스턴스를 했는데 얘도 역시 네임과 밸류를 또 초기화했구나. 웨이트라는 인스턴스를 또 생성했는데 네임과 밸류를 또 초기화했구나. 걔네들을 다 또 네임과 밸류로 쭉쭉쭉 부르면 얘는 다 뭘 부른 거예요? 개수 다 부른 거예요. 인터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쭉쭉쭉 받으니까 또 해당되는 값들이 쭈르륵 출력되겠구나. 그게 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휘잉휘잉 돌아가요. 그냥 기존에 있는 클래스 개체처럼 이해했다 그러면 전혀 지금 인터페이스도 이해를 못한 거고 프로퍼티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겉보기에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클래스 개체인지 클래스 인스턴스인지 프로퍼티 하나도 안 쓰고 인터페이스 하나도 안 쓰는 거랑 겉보기에 똑같잖아요. 하지만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는 프로퍼티가 들어갔고 인터페이스가 들어갔고. 요거는 제가요 그동안은 유징 시스템 이런 거 안 붙이고 그 다음에 메인에다가 퍼블릭 이런 걸 안 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안 돌아가냐면 여기서 안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회사에 와가지고는 이 노트북을 안 들고 와요. 저게 필요하더라고요. C# 온라인 컴파일러가. 저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얘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C#을 실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거 쓰는 거 뭐라고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일종의 콜앱처럼 그냥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얘를 써가지고 얘를 이렇게 실행하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실행이 돼요. 예.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똑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해줘야 되는 게 뭐 유징 시스템을 넣는다든가 뭐 약간씩 얘가 해줘야 되는 모호성들을 좀 분명하게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거 이해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수상 클래스와 프로퍼티. 그 인터페이스와 프로퍼티가 있다 그러면 수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와 클래스의 중간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프로퍼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택이라는 일이 벌어지겠죠.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가지면서도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구나. 추상 클래스에서는 메서드를 구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가 그 경우예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구현되지 않는 프로퍼티는 앱스트랙트 한정자를 사용하고 구현되는 프로퍼티와 구현되지 않는 프로퍼티를 다 가질 수 있으므로 앱스트랙트 한정자를 이용해서 구분해 준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았죠? 기억이 안 나실 뿐이에요. 추상 클래스 할 때 뭘 썼어요? 앱스트랙트 썼잖아요. 그리고 저기 자식 클래스에서 구현할 때는 뭘 썼죠? 오버라이드를 썼잖아요. 그것이 인터페이스에서는 무조건 자식 클래스가 구현해야 됐기 때문에 메인은 구현부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앱스트랙트 뭐고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자식 클래스는 의무적으로 구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아버지 인터페이스 뭐라고요? 무조건 다 자기가 구현해야 되는 거니까 오버라이드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추상 클래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추상 클래스가 구현을 이거 자식이 네가 구현해라 하면은 내가 앱스트랙트 선언해 버리면 돼요. 그리고 자식 입장에서 추상 클래스를 아버지로 삼았는데 아버지가 어떤 해당되는 프로퍼티를 앱스트랙트 선언해 버렸어. 근데 그 프로퍼티를 사용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오버라이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지난번에 배운 다형상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거 예제입니다. 어떤 거를 프로퍼티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자, abstract class ABS name value 뭘 한 겁니까? 수상 클래스 선언한 거예요. 수상 클래스는 앞에다가 abstract를 붙인다 그랬죠. 그 수상 클래스가 뭘 가진 거예요? 프로퍼티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모든 클래스는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죠. 수상 클래스든 뭐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 프로퍼티 중에서 abstract 한에서 선언해봤어요. 그 얘는 뭐라고요? 내가 구현 안 하는 프로퍼티. 위에는 뭐라고요? abstract 안 붙었잖아요. 얘는 내가 구현하는 프로퍼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 입장에서 ABS 네임 밸류를 상속받는 또 다른 자식 입장에서는 오버라이드를 해가지고 프로퍼티를 구현하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요? 구현한 거예요. 요건 뭐라고요? 정의한 거예요. 수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 필요가 없고 오버라이드 필요가 없고 아까처럼 그냥 프로퍼티가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아니 인터페이스가 프로퍼티를 갖는다. 그걸로 끝이었잖아요. 지금은 수상 클래스가 프로퍼티를 갖는 경우에는 마치 수상 클래스가 메소드를 갖는 거랑 똑같은 형태로 업스트럭트하고 오버라이드를 써준다. 끝. 나머지 다 똑같아요. 메인 입장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실습은 안 하고 계속 설명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쭉쭉 해보시면서 제가 여기 다 예제 다 올려드렸으니까 책도 다 있고 다 있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이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막 서로 매트리스 형태로 컨비네이터리 복합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클래스, 인터페이스, 수상 클래스, 그 다음에 메소드, 프로퍼티, 그쵸? 그것들이 마구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구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레벨 5. 그런 뜻으로 여기까지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요 영상도 한번 보시고 영상은 교과서랑 똑같아요. 밋밋해. 교과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행간의 설명이 없어요. 제 설명을 들으면 이제 저는 이제 해설판인 거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 물론 내가 이 저자만큼의 이해력은 없어요. 근데 저자가 설명 못하는 부분의 설명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완을 해드리는 거고, 뭐 당연히 저는 저자만큼의 뭐 기억력도 없고 또 저자만큼의 이런 개발 경험도 뭐 사실상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자가 훨씬 더 저보다 몇 수 위죠. 그러나 이제 설명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시샵 스터디를 해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이 마무리된 겁니다. 9장을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아까 지금 이게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6장, 7장부터 클래스가 있어서 7, 8, 9 이 세 장에 걸쳐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프로퍼티까지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이 책의 가장 핵심부예요. 가장 핵심부를 우리는 이제 지나온 것입니다. 배열과 인덱서까지 하고 밥 먹으러 가죠.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배열과 인덱서, 배열 형식은 이런 식으로 배열 이름, new 데이터 형식, 용량 그래요.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int가 뭐예요? 데이터 형식이죠. 그죠? int냐, 뭐 더블이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형식이고,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가 뭐죠? 이 자리고, scrols가 뭐예요? 배열 이름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new는 new고, 데이터 형식 뭐죠? int 다시 같죠? 그리고 용량이 뭐죠? 대괄호 열고 개수, 용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선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들만 선언해 주면 스코어 배열을 0부터 5개니까 4까지 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C 언어를 공부할 때 쓰는 방식이고,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int score하고 대괄호 붙여서 5 그렇게 했죠. 근데 C#에서 이렇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뭐라고요? C 언어에서는 스코어는 그냥 배열 타입이다 이렇게 배웠지만 여기서는 뭐라고요? 클래스다예요. 뭐가요? 스코어가 클래스 인스턴스다 이거예요. 어떤 클래스? 어떤 클래스? 뒤에서 얘기하죠. 네. array라는 클래스예요. array라는 클래스. 대문자 array라는 클래스 인스턴스인 거예요. 저렇게 선언한 순간에. 따라서 그거를 확인하는 메소드가 존재를 하는데 그 메소드가 알았군요. 그냥 여기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시스템 어레이. 네. 여기 보면 array라는 지금 보면은 array가 뭐라고요? int의 array 했으니까 array가 무슨 객체라고요? 대문자 array 객체예요. 그렇죠? 대문자 array 객체가 제공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getType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getType을 치면은 실행해 보면은 교과서에 있는 예제예요. 있죠? 이건가요? 뭔지 모르겠다. 시스템 어레이. 얘네요? 네. 조금 더 늘려서. 이게 보여야 돼. 실행해보면은, 네. 뭐라고 나와요? int 32 대괄호 열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int 32라는 조금 그런 클래스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다시 어떤 메소드를 제공하냐면은 getType.baseType 그랬어요. 자, 일단 이거는 그냥 외웁시다. 그러면은 다시 그거에 부모 클래스를 알려달라는 거라고 일단 이해합시다. 실행해보면 뭐가 나왔어요? system.array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int 30이라는 클래스는 아버지인 array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다시 만들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 하나하나 이제 대입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제대로 저를 잘 따라왔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교수님, array는 여기서 말하는 인스턴스니까 이 인스턴스의 클래스에 해당되는 int 클래스의 메소드인 건 알겠는데 base 타입은 또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 형식이 뭐냐고 질문해요. 의미는 알았어. 베이스 클래스를 알려주는 거라면서. 근데 왜 저렇게 나왔죠?를 했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까지 공부하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저걸 이해해야 돼요. 저게 뭘까요? 프로퍼티는 잘 모르겠어요. 프로퍼티일 수가 있겠네요. 프로퍼티. 박수. 프로퍼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메소드, 왜 붙었냐 이거야. 그거, 뭘까요? 왜 점이 붙었을까요? getType에 힌트가 있습니다. getType이 어떻게 했을까요? getType이 더 힌트를 드려? getType이라는 놈도 메소드잖아요. 그 getType이 돌려주는 리턴되는 객체가 int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객체일 수도 있다고. 객체 인스턴스를 지가 메소드가 생성을 해가지고 메소드 내에 상상을 막 해보세요. 상상 실험.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메소드 내에서 또 어떤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를 내가 생성한 거야. 그 인스턴스 객체를 리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스턴스 객체는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점도 나올 수 있고
타입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메소드도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줄줄이 붙은 거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get 타입은 분명히 뭐예요? get 타입은 이해하셨죠? get 타입은 메소드인데 메소드에 점 하고 프로퍼티를 붙였단 말이에요. 베이스 타입이라는 프로퍼티를. 그러면은 어떤 프로퍼티를 갖는 객체가 get 타입이 그런 객체를 리턴하는구나. 그 객체의 클래스는 베이스 타입이라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클래스겠구나 라고까지 이해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다 연결된다니까.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배열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배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한 프로퍼티, 클래스, 객체들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배열이라는 어레이 클래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구나까지도 여러분이 상상 실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요. 이건 교과서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 중괄호를 써가지고 초기값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배열 크기 명시 안 하고 초기화 해주는 방법이 있고, 컬렉션 초기화만 사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죠.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단순하게 뭐 뉴도 안 쓰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자는 1번 방법을 추천한다고 해요. 뉴, 인트. 그래야 자꾸 머릿속에 이건 클래스다. 객체를 내가 생성 초기자 클래스 생성자를 불러가지고 객체 인스턴스를 초기화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배열 따로 뭐 타입 따로 클래스 따로가 아니다 이거죠. 이거 C샵에서는 다 클래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1번 방법을 추천하는데 혹시라도 옛날 C++에 익숙한 사람을 위해서 3번 방법을 그냥 흔적으로 남겨놓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시스템 어레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열은 시스템 어레이에서 파생됐다고 했으니까 배열 자체는 인트 배열은 자식 클래스고요. 그 부모 클래스는 어레이라는 클래스고 어레이 클래스가 제공하고 있는 정적 메소드 또 여기서 또 같이 또 네, 인스턴스 생성 안 하는 메소드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할 때 호출할 때 항상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점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메소드, 스테이링 메소드는 스테이링을 선언하는 순간에 인스턴스 구현 없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어떤 게 가능했죠? 다시 example. get type, index of 이런 게 정적 메소드일까요? 일반 메소드일까요? get type. 일반 메소드죠? 왜요? array라는 스몰에다가 붙어서 했잖아요. 이거 array는 위에서 뭐죠? 생성시켰잖아요. 밑에는 뭐예요? array하고 부모 클래스를 초록색을 불러가지고 점 인덱스 업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 클래스가 제공하는 인덱스 업이라는 메소드를 직접 사용했잖아요. 저건 뭐라고요? 정적 메소드다. 까지도 이해를 하십니다. 뭐 ABS, 뭐 앱솔루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정적 메소드인데 그런 거 쓰는데 굳이 뭐 계속 인스턴스 생성해서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냥 직접 쓴다 이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 정적 메소드 그러면은 여기서 교과서에서 슬슬 인스턴스 메소드, 정적 메소드 구분하기 시작했죠. 인스턴스 메소드는 인스턴스를 통해서만 쓰는 메소드, 정적 메소드는 직접 쓰는 메소드. 그렇게 됩니다. 얘네들이 뭐냐 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조차를 구분을 못하면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굳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getLength, length 이런 것들은 많이 써요. 그렇죠?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length는 프로퍼티잖아요. 그죠? 이 프로퍼티가 뭔지 이제 느낌이 탁탁 오는 거죠. 프로퍼티를 해서 제공하는구나. 인사스에서 뭐죠? 이 getLength 그러면 얘네들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직접 인사스에서 호출하는구나. 정적 메소드는 뭐죠? 이것은
내부적으로 스텝이거나 선언해가지고 생성 없이 호출하는 거구나. 다 활용법을 구분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감히 테이블로 이야기를 쭉쭉쭉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열을 설명할 때 결국은 얘네들을 다 설명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가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덱스업이라는 그 중에서 인스턴스 정적 메소드는 뭐죠? 1, 2, 3, 4, 5 해놓고 3이 몇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느냐 뭐 이런 거 할 때 0, 1, 2 하면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까지 해보는 것까지 해서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프로퍼티 뒷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10장의 앞부분 잠깐 하고 계속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짜는 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하나 만들어보고 그걸 타입 불러보고 인덱서브까지 호출해보고 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는 거를 해보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인덱서브를 호출했구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네. 제가 근데 자꾸 하면서 앞에서 했던 개념들을 자꾸 섞으려고 해요. 그래서 뒷부분은 쉬운데 앞부분의 개념들을 자꾸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반복 이렇게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실제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